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이자 철진한 MB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정부는 중하위 소득 구간의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행안부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가열됐습니다. 여당은 일부 정치경찰이 불법적 집단 학력에 나섰다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야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과 윤 대통령 지지율 등 전국 이슈 그리고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 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오늘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꼬집는 등 전 정부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재벌을 위한 거라고 몰아붙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안정을 최대 역점 과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더불어민주당은 초반부터 감세 정책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윤 대통령 공약이 이 같은 감세 정책으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거 뭐 공약 이행 가능합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시켜보자. 특히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건 극소수 재벌 대기업이라는 부자 감세 주장을 이어갔는데 대기업 4조를 깎아주면은 그러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한테 갈 재정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측은 법인세 감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정부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 정권의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는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과 탈원전,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정책 실패 사례로 꼽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70회에 달하는 약 10만 6천 헥타르 산림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산사태 발생 건수가 16배나 폭증했는데요.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물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안정을 최대 역점 과제로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부분 민생 안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여당은 대책 마련 주문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경제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도 오늘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위기에 빠진 서민 경제를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3고에서
고육과 고임금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오중고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정부의 친부자 정책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입니다. 진짜 국가를 거들낼 정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류세이나 금리 인상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 여기에 최고 역점을 두고 8번 대책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놓고도 각을 세웠는데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여당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야당은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여당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은 법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생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민생경제 관련 2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유류세 등 일부 여야 합의 사항은 이번 주 금요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졌고 정치권의 찬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야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투명한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통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등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일부 정치경찰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는 등 불법적 집단 항명에 나섰다며 정부의 형사처벌 등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하여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장악 시도라며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야욕이자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히 류사명 총경이 주도한 경찰서장 회의는 관내 여행 신고를 한 합법적인 모임이었다며 류 총경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 잘못된 절차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분들에 대한 강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 과도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적법 여부도 논쟁거리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치안 업무가 행안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적법을, 민주당은 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도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는데 경찰은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예고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에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과학방역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과학방역과 백신 주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과학 방역을 주제로 민간과 당,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으로 나선 안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전문가 중심의 방역정책 부재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상 최종 결정권자는 총리로 전문가는 정책 조언만 해주는 구조가 문제라는 건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구조 자체에 더해 국민 여론과 정무적 상황까지 방향해 판단하는 정치 방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구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데 이 곳곳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과 방대본 의사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은 과학방역 실현을 위해 최고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장을 방역사령관으로 지명하고 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백신 주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백신 자급 개발은 저조한 이유로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습니다. 물자 조달을 포함해 연구개발 촉진과 개발된 약품에 대한 면책 특권 등 관련 법안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 주권을 두는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이 저런 법령 체계가 뒷받침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백신 개발 후발주자로서 정부는 바이오 헬스 R&D 환경 조성을 통해 백신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제롬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백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Clinical trials can be costly and pose a financial risk for companies. With any high-risk endeavor, if we want companies to move forward, typically governments will have to provide funding.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방역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또 다른 팬데믹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혀 각자 도생 방역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 반영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회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 투표 100%로 최종 후보 8명을 선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박태영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 18개 상임위 신임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입법지원 조직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지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수석 전문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구급 공채 출신 수석 전문위원도 2명으로 확대해 성별과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이게 개혁이냐 권력기관의 경찰 장악이냐를 놓고 여야가 지금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이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히 지금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제안한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돼 당초 경감과 경위급 팀장 현장 회의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게도 똑같이 할 건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앞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을 대기 발령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반발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집단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12.12 쿠데타에 비유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을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 행동을 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면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러자 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 총경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맞받았는데요. 경찰국 신설안이 졸속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며 국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이제 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윤 후보자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윤 후보자 입장도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단 행동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향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만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했고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도 이 정도가 중하다며 대기 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경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후보자가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는 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텐데 야당이 그 상당한 맹공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장악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4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모든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직법에도 없는 경찰국 신설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 철회와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 광복절날 특별 사면을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보고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종범은 만기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은 사면을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빼주기를 위한 사면 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사면 복권되면 차기 대권 잠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격돌 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던 어제 많은 공방이 오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인 두 사람의 치열한 설전에 언론과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박 의원이 인사 문제를 놓고 한 장관을 강하게 압박을 했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이어간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은 장 내에 있던 여야 의원들까지 박수와 환호, 비판을 보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수가 바뀐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인데다 첫 질의 상대였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격돌을 했지만 정작 박 의원은 토론이 안 돼서 답답했다라는 후기를 남겨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쪽에서는 또 뭐 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막무가내였다고 평가한 박범계 의원, 특히 한 장관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거나 전임 장관이었던 자신과 비교하는 모습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 진영의 특기다. 그걸 일찍 배웠더라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두 사람의 설전을 놓고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평가할 사람도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이 말을 할 때 너무 흥분한 반면에 한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을 했고 박 의원이 한 장관을 정권의 실세라는 정치적 프레임 걸기에 주력을 하느라 논리에서도 좀 밀렸다면서 한 장관의 우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창과 방패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연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어대명 맞설 신조어는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의 경우엔 총 8명의 출마 후보자들 중 3명만이 이날 컷오프를 통과해서 본 경선에 오를 예정인데요. 당원과 국민들의 1차 관문을 통과할 이번 예비 경선의 핵심 전략,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 그리고 이를 각인시키기 위한 홍보전이 될 텐데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의원 외에 다른 당권자들이 어대명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서 자신의 이미지를 담은 신조어를 선보이면서 지지율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위한 반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97그룹 박용진 의원의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다음 전쟁을 이기려면 장수부터 바꿔야죠. 계속 진장수를 또 내보내는 것처럼 저는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나오면 땡큐인 이나땡이냐 아니면 대표가 박용진이면 심장이 쿵한다고 하는 대박 심쿵이냐 이 길을 가야죠. 네, 어대명의 대안으로 대박 심쿵을 내세운 박용진 의원.
대표가 박용진이면 심장이 쿵한다라는 내용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을 어대명이 아닌 이나땡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땡큐란 뜻의 이나땡은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시비거리가 많은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좋아할 거란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박 의원은 이번 전대를 이나땡이냐, 대박, 심쿵이냐의 구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역시 97그룹의 당권자 중 한 명인 강우식 의원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소환해서 자신을 알리기에 나섰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시작했을 때보다 딱 3주 만에 10배의 시청률이 올랐다 그러던데요. 저는 사실은 출마 선언 중앙무대에서 제 이야기로 뭔가를 던진 지는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컷오프에 통과하고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이구나 라는 확산이 된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투도 훈투도식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인 우영우의 인사법을 차용해서 자신을 강투더 훈투더 식이라고 소개를 한 강훈식 의원. 드라마 시청률이 급상승했던 것처럼 자신도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역대급 경쟁이 예고된 민주당 전당대회. 과연 어대명의 아성을 흔들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할 새로운 신조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로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논란과 공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찰 반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로 이전이 되면서 경찰 조직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든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주의자, 본인 말대로 검찰주의자들 아닙니까? 검찰들이 검찰개혁,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검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을 개혁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했을 때 검난을 일으키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걸 응원하고 조장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안 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필요하냐 이런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과합니다. 제가 이상민 장관을 보면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때 공안 정국이 떠오르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SNS 팔로우라고 지시를 하질 않나, 뭐 대우조선 해양의 그 노조들한테 테러 진압하는 경찰 특공제를 투입하라고 이런 걸 지시를 하지 않나. 이게 너무 이분이 이제 과한 공안 정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들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쿠데타라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라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그게 쿠데타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 회의 중에 이제 지금 이제 후보자 신분이죠.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익은 경찰청 후보자가 회의 중에 해산을 지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물리력을 가능한 세력이라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경찰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사실 술 취한 사람들한테도 멱살 잡히고 이게 너무 순하고 물러 터져가지고 문제가 됐지 이분들이 무슨 물리력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할 뿐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경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오만한 태도로 경찰을 무시해 왔거든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경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형사범죄 99%를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능력이 딸린다고 하지 않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과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경란이 쿠데타라면 검란도 쿠데타였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 다른 게 있다면 검찰은 프레임 전쟁, 여론전에 능하다는 거, 경찰은 그렇지 못한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길지 않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이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 경찰대 출신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3%의 경찰대 출신이 14만의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경찰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뭐 색깔론에다가 하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의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경찰대하고 비경찰대 출신들 갈라치기 해서 이거는 경찰대들이 경란을 주도하고 있고 비경찰대 출신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부의 정치 경찰이 극단적 행동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아주 비열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들을 이제 더 이것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경찰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얘기에 경찰들이 뭐 혹세무민 당할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얘기가 정치권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면서 국정농단 주범에게 사면 면제부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부분 김경수 지사의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사법부 판단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버 선거 운동 중에서 댓글을 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규제가 없다가 이제 새로운 선거 문화니까 규범이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이게 업무방해냐 아니냐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게 업무방해라는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법부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 규범이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안철수 전 민주당 대표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죠. 계속 주장해왔던 게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데 본인이 이제 경쟁자였기 때문에 댓글 조작의 피해자가 안철수 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음으로써 이제 본인의 이제 체급을 키운다든지 대통령급의 이제 정치인이라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의 안철수 대표의 이제 주장이니까 뭐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지사로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게 통합을 위해서 양 진영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통합을 하자는 취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를 뭐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찰의 혁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내란이라는 이야기 실타가 내란입니다. 다릅니다. 그건 다릅니까? 지금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의 주요 이슈와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시행령안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일선 경찰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거세지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전국 그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서 오는 30일에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연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떻게 보면 그 예측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경찰 인사를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이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청와대와 경찰이 한 몸이 된 거죠. 그분이 바로 황운하 그때 그 경찰이셨잖아요. 네. 예, 그거에 개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도 돼요. 그런 경찰의 현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찰에게 모든 그 이 수사권을 다 주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통제를 아예 안 놓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용산에게 다 인사권이랑 모든 걸 다 줄 거냐 이거예요. 그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찬성하시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찰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막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한테 경찰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럼 기존대로 그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민정수석 지금 없지만 정무수석의 그 지위를 받겠느냐. 그럼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 기능을 갖고 있었던 우리의 검찰에게는요. 어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중적 지위를 줬습니다. 행정조직, 법무부 그 안에는요. 검찰국이 있어요. 검찰국이요. 그래서 검찰국 안에 검찰과 뭐 1과, 2과 다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검사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검찰청 내에서 자기네들이 인사하도록 주지 않았어요. 법무부가 통제하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법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독립적인 그 의거를 그 검찰청법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기능을 사법하고 행정하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제 경찰은 뭐냐면 과거에는 행정 조직으로서만 생각을 했죠. 수사를 했지만 그건 완벽하게 지휘를 받았단 말이에요. 검찰에.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으로 핵심은 뭐냐? 이제는 완벽한 사법 기능을 지금 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럴 때는 당연히 통제가 들어가는데 그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걸 베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둔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한간에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갖고 비유를 했는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파장을 더 키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갖고 과거 이제 군사정권 쿠데타에 비유한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이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속속들이 이 내용을. 검수완박법도 처음엔 잘 이게 뭐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쿠데타 있을 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니까 아, 이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또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들의 회의는 부당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그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은요, 검수완박 법안을 자기네들 수사 안 받으려고, 검찰로부터 수사 안 받으려고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저는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평검사 회의와 이 회의는 완전히 틀립니다. 평검사 회의 때는요,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우리 검사들이 우리한테 인사권, 법무부 너희 우리 인사하지 마라. 우리한테 인사를 다오. 네. 검찰총장한테 인사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회의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독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사권을 그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그 경찰 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청와대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에게 시비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총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검찰공화국이다. 낙인을 막 찍는 거예요. 네. 프레임을 걸면서. 물론 처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2달 정도 됐잖아요. 이제 3달째 들어가는데 네. 그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인사에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조금 더 다른 정부하고는 다르게 더 많이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막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민주당이 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갖고 초래되는 이 모든 혼란을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목소리 내지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화로 공격하고 정부를 흔드는 이런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독대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8.15 광복절 특사 이제 규모, 범위, 원칙 등이 이제 거론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본인은 사면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 각각 좀 그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면 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때 두 분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들께서는 뭐 국민 여론을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두 분 다 연로하시고 사실 네.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재용 이제 그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경제인들이 사실은 경제인들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늘 정치 권력하고 있으면서 이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사면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분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건지 일단 의문이에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분인지 네,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그 당시 그 안철수 후보 지금의 의원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가장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용서가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한다고 그래서 그게 통합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당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도부가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됐던 그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표가 반대했던 사안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대표 지우는 게 아닌 이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최고위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끌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당 그 절차를 밟았고 했기 네. 때문에 약속을 했고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끌지 못하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 최고위원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후 돌아오라 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당 중앙윤리위 결정에 불복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그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현재 그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또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인데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권에 다시 이제 재도전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그 이준석 대표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 이제 윤리위에서 그 징계가 내린 게 새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사실 이제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원내대표 주재로 그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당원 당규 검토 끝에 이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이준석 대표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이 대표도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조치는 취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우리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였고요.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 법적인 이런 건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집중해라. 그 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라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홍준표 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 선배님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법적인 거 하지 말자.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걸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이제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상에 뭐 이런 당대표, 차기 당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잖아요. 이 수사 경찰 수사 부분이요. 예, 이거에 이제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걸 지금 미리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끝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TK 지역과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권 초입니다. 하락세와 또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 지지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반등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법을 좀 전해주실까요? 저희 보수 정당은 사실 과거에 이제 탄핵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깨달았는데 분열하면 집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거의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하는 쪽과, 그러니까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면 너무 성급하다. 이건 아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과 그 다음에 뭐 징계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 이런 게 만약에 비등비등하다면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분열하기 딱 좋은 사실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거기서 실망하시는 분들, 당이 이렇게 분열하는 거에 실망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 징계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에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 당의 내용, 왜냐하면 어렵게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지금 당 내부 싸움하는 거를 그걸 좋게 보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지율에 막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당이 빨리 정상화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좀 긴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는 그때 이제 차근차근 반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어려운 거요.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그리고 경제 망치신 분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아요. 문재인 정권 내내 경제 문제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요. 이게 뭐 단순히 2, 3개월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금나 경제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참고 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의 내용을 보고는 이거 아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이제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 그리고 전국의 이슈, 당내 현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면서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수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